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주 쉬고 또 그 전주 잠깐 쉬니까 벌써 3주 만에 뵙는데 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반갑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덕분에 이슈 인사이트가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하던 데서 오늘처럼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쉬게 되겠죠. 휴일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 녹화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일 없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뵐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모처럼 뵈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즌2의 8번째 시간 주제는 SKIET IE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이 주식이 어제 상장이 되었어요.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15조 원으로 됐고 대한민국 역사상 80조 원이라는 공모 금액이 모여가면서 가장 많은 돈이 공모 금액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식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관심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런 주식이 이제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길면 6개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타이밍에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기회가 와요. 즉 주식을 멀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모주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대형 종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BTS가 지난번에 급락 나왔을 때 그거 타이밍 저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7강 이슈 인사이트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3주 전에 했던 7강에서 했던 주제가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 IPO였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했다면 SKIT IPO로 미리 받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 사이에 상장이 된 거고 현대 IPO 그때 엔지니어링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장외 시장에서 6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을 봤었죠. 현대건설 얼마에 봤어요? 네. 33,000원에서부터 봤습니다. 지금 이제 5만 원 돌파 나와가면서 5만 5천 원까지 찍었는데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TV 한국경제TV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5만 3천 원에서부터 전량 매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건설 전체 수익 실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3천 원에서부터 계속 끌고 왔던 작년도 현대건설을 이제 수익 실현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지난주에 했던 현대 엔지니어링 IPO 요때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상장된 건 현대건설 33,000원, 현대 엔지니어링은 비상장 회사인데 앞으로 상장하면 100만 원 넘을 거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50만 원,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면서 두 회사가 나중에 합친다고 지난주 봤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봤던 그런 어떤 대여급 IPO 중에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것이 SKIET 테크놀로지고요. 시가총액 7조 4천억 정도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지금 15조에 상장됐어요. 당연히 어제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시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분석했던 것처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나중에 합병할 거다. 엔지니어링 상장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하고 뭐 합병하고 해서 기아차 뭐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3주 전에 7강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하도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 인사이트를 쭉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마르고 닳도록 적어도 5번, 6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같은 원리로 지금 보는 거예요. 즉 주식을 내가 어렵게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업극 1억을 넣어봤자 겨우 한 주나 두 주 받는 이런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방법도 있지만 공모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잘 짜여진 종목들을 남들이 아직 분석을 못하는 거. 왜 상장 막 하니까 분석 못해요. 차트도 없지. 차트가 하루 일봉짜리 하루인데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물리거나 혹은 너무 빨리 팔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현대건설 분석하고 현대엔지니어링 분석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원리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어렵게 종목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시장에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얼마짜리? 공모가 80조 원이 되잖아요.
그 전에 BTS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예요. 15만 7,500원. 여러분들 요것만 잠깐 한번 기억하세요. 15만 7,500원에 아침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슈 인사이트를 통해서 느끼시는 건 뭐냐면 저렇게 종목을 분석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3개월 정도에서 2개월 정도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어떻다?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종목 분석하는 법.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좋은 종목을 미리 준비했다가 어느 타이밍에 오면 어느 가격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내가 3개월, 4개월에 큰 수익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시가총액은 15만 7,500원. 오늘 아침이에요. 네, 오늘 수요일 5월 12일 아침에 15만 7,500원에 시가총액이 11조 2,29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플러스 3,000원 나온 시점이었죠.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주식이 어떻습니까? 공모가 되기 전에 이런 것이 다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발표가 되면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공모 방법, 그리고 공모 주식 수. 자, 신주로 40% 모집한답니다. 즉 100만 주가 발행되면 60만 주는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배정하고요. 40만 주만 신주로 주는 거예요. 공모 희망가는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한테 주느냐? 공모 주식 수는 2,139만 주인데 일반 공모 1,700만 주. 자, 그런데 그 일반 공모에 기관 투자자도 있고요. 일반인 투자자도 있어요. 기관 투자자가 몇만 주 가져갑니까? 1,700만 주 중에서 전체 2,100만 주가 발행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사주가 420만 주, 즉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의미니까 줘야 돼요. 평균 5%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00만 주 중에서 1,170만 주, 그러니까 1,200만 주를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이 가져갑니까? 기관이 가져갑니까? 기관이 가져가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몇 프로 주냐? 25%. 530만 주 줍니다. 돈이 80조 원이 몰렸는데,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1억 넣어봐야 한두 주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5월 11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은 물량은 지극히 적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상장이 되었는데 왜 제가 3개월 뒤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뭐 공시가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보호회수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SK 이노베이션이 4,300만 주가 보호회수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 구주 배정이잖아요. 60.61%. 언제부터 주식을 팔을 수 있습니까? 6개월 후에. 대주주인데 팔까요? 안 팔까요? 별로 안 팝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슈페리어 유한회사네요. 1,000만, 10만, 100만, 620만 주. 지분율 8.8%. 6개월 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보호회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즉 주식을 대주주 같은 경우 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주조합도 1년 후에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식이 만약에 올라가면 기회가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기회가 되겠습니까? 떨어질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누구처럼? BTS처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처럼. 자, 그래서 그때도 굉장했죠. 똑같았습니다. 상장했을 때. 내리 하락했죠. 그랬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잖아요. 50% 이상. 자, 유통 가능 주식 수는 그래서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 유통 물량의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식이 어떻게 된다? 그 주식 중에서 일부가 돌아다닌다. 라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타이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SK IoT 상장, 일진 복합 소재 상장, 앞으로 이제 크래프트 상장,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 이제 겨우 2개 상장했어요. 2021년도에 대여급 5개가 했는데. 자, 2개 상장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아직 상장 안 했죠.
그렇지만 60만 원대에서 장외에서 매집해서 지금 130만 원, 140만 원까지 했고 우리는 장외 시장을 매매하는 대신 현대건설을 그래서 들어간다겠죠. 지배구조 현대그룹주 보고 33,000원, 32,000원, 55,000원에서 지금 정리했습니다. 53,000원, 55,000원에서. 자, 상장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IPO를 하는 거니까. 주관사 선정하고 적어도 6개월 전에 하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지금 누굽니까? SKIT 했죠. 남아있는 거 앞으로 카카오뱅크, 일진복합소재 줄줄이 사탕입니다. 티맵까지 내년도에. 이번 연도 후반이게. 매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차트가 없어요. 근데 기업 분석만 할 줄 알면 땅 짚고 헤엄치기야. 기법이 하나의 나만의 돈을 버는 재테크의 기법이에요. 경매로 따지면 남들은 맨날 아파트 경매만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경매를 할 때 남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안 손대는 게 있어요. 유치권, 명도소송 이런 거 걸린 거. 일반인들은 도저히 손 못 대는 거. 가치 분석을 할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지금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미 현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연계를 해서 현대건설에서 이미 그 맛을 한번 봤습니다. 비슷해요. 요거 분석하면 뭐 나오느냐? SK그룹에서도 바이오가 또 나옵니다.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SK그룹 지배구조 할 때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박한샘의 주식선생 박한샘이 개인 유튜브 채널 해요. 이번 주 처음 합니다. 그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타이밍이. 왜냐하면 이런 데서 지금 논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럼 어떤 로직을 통해서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IT 제목이 그래서 완벽한 기회를 뭐예요? 포착, 기회를 잡아라가 아니라 준비하며. 그죠? 자, 리튬이온 배터리 건전지 팩은 제조 원가입니다. SKIT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는 거예요. 분리막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셀을 모아진 걸 갖고 이제 배터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셀은 양극재, 원가가 양극재가 24%, 100만 원이면은 보통 2차 전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 2천만 원 중에서 24%, 500만 원은 양극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음극재 11%, 조립 뭐 11%, 분리막 9%, 인건비, R&D, 감가상각비, 기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배터리 팩 완성된 팩이 있으면 이 셀, 만들어진 셀, 최소 단위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거. 이게 76% 원가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폭발하지 말라고 뭐 붙이고 안전장치 붙이고 뭐 열 필름으로 싸고 요게 다 합쳐갖고 이제 전기장치가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건데 그 중에서 셀이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가격이 원가로 본다면 판매 가격이 아니라 원가. 그러면 SKIT는 이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분리막이 원가는 9%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마진율이 높습니다. 20% 정도 전후됩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업체들입니다. 양극재 약 6% 정도 수익률 영업이익이에요. 음극재 약 7%에서 8%, 전해액 12%, 동박 11%. 2차 전지 어떻습니까? 18%, 19%, 20%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요. 평균적으로. 원가는 작지만 어떻습니까? 수익이 마진율이 높다. 그래서 퍼라든가 이런 것이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많다. SKIT는 그러면 분리막 중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생산하느냐? 전 세계 시장 분리막 중에서 이게 분리막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5년 전에 굉장히 쉽게 왜 개념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강릉에 있는 그때 비유했던 그대로입니다. 강원도에 가보시면 속초에 오징어 말리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이렇게 배 갈라고 내장한 다음에 빨래 말리듯이 바닷가에 이렇게 말립니다. 그늘에서. 햇빛에서 말리면 안 돼요. 그늘에서 말려요. 그늘과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다 걸어놓고 말리고 있어요. 요즘은 오징어가 비싸서 그런데 예전에는 쌀 때는 그 1,000원, 2,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사면 10팩, 2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바짝 말른 거 있지만 중간에 말리고 있는 것은 흐물흐물 반건조 상태죠. 요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습식 분리막이에요. 습식 분리막이에요. 그 묻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휘발유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같은 겁니다.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습식 분리막이 있고 완전한 건식 분리막이 있어요. 결국은 분리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솔벤트라든가 이런 화학물질을 적게 만드는 게 습식이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드는 게 건식입니다. 누가 더 뭐 기술적으로 좋다 나쁘다, 습식이 좋다 건식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효율성이라든가 자본의 투입 문제라든가 사실 이런 문제예요. 나중에 건식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이 습식 분리막 전 세계 시장에서 SKIT가 27%, 그리고 아사히가 24%, 도레이 케미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웅진 케미칼 구미 공장을 이 도레이 케미칼에 옛날에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리막 제일모직에 납품을 했는데요. 삼성 SDI 핸드폰 할 때 제일모직 합병하기 수년 전에 그때 매년 납품한 원가 금액만 얼마냐? 2조 원입니다. 즉 제일모직이 도레이 케미칼한테 분리막 소위 천이죠, 천. 특수 화학천을 얼마 주고 샀느냐? 매년 2조 원씩 받아서 제일모직이 화학업체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삼성 SDI한테 납품하면 SDI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삼성전자는 그걸 가지고 그렇죠. 붙여갖고 완제품 핸드폰, 스마트폰 파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나에너지 15%, W 스코프 8%, 뭐 스미모토 3%, 주로 이제 아사히하고 도레이 그리고 SK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분야에서? 습식 분야에서. 습식이 그런데 건식보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은 패턴만 제품 생산하는 것만 달랐지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술력보다는 대규모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투입, 디램 반도체 산업과 비슷합니다. 즉 하이닉스 운영 잘하면 2차 전지 운용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해요. 마치 건설업과 건물 쭉 올렸다가 옆으로 그대로 누이면 조선업하고 똑같습니다. 금융하는 거라든가 중간에 계약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자, 그래서 SKIT 정확하게 IE 테크놀로지 고객사 비중은요. 일단 국내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26%, LG 에너지 화학 솔루션이 20%. 둘이 소송을 해가면서도 분리막은 여기 같았습니다. LG도. 왜? LG는 분리막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간이 갈수록 소송이 SK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K 이노베이션 20만 원 전후 급락 나왔을 때 3,000포인트에 LG에서 소송해서 뭐 진다 만다 사람들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과감하게 잡았죠. 그때 공개방송에서 다 같이. 그리고 28만 원, 5천 원, 28만 5천 원, 28만 원 엊그저께 갖고 있는 거 3분의 2 다 정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샀어요. 왜?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자. SK케미칼에서 잠깐 도망간 겁니다. SK이노베이션 도망간 겁니다. 3분의 1은 남겨놨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익 실현했다 그 얘기예요. 네. 왜 그러느냐? 바로 분리막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결국 시간을 끌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삼성 SDI한테 17%, 그리고 파나소닉이라든가 ATL한테 37% 해외 업체 이 SKIT가 저기를 합니다. 납품합니다. CATL이죠. 이게 ATL이 CATL을 중국 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 거래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한테만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이 각종 완충제라든가 이런 거 납품하잖아요. 소재를.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거는. SK IE 테크놀로지는 경쟁사 삼성 SDI, 중국 CATL, LG와 그러니까 분리막 기술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쟁력이 있어요. 세계 3위예요. 그렇지만 기술력으로는 단연 1등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종목 분석을 하는 건데 사실 종목 분석이라기보다는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길이거든요. 이런 대여급들이 1년에 5번 상장하잖아요. 2개월이나 3개월마다 돌려가면서 종목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매년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죠? 기존의 종목들도 있지만 차트가 없으니까 어제 상장됐으니까 누가 분석할 줄 알겠어요. 현대엔지니어는 아직 상장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작년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수익 내고 지금 요거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카카오뱅크 또 상장하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 같은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SKIT는 그러니까 이제 업황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SKIT가 정확히 현재 어느 정도 경쟁 순위에 있는지. 파나소닉이 납품하고 LG 납품하고 삼성, SKIT, CATL 다 납품하네요. 그렇죠? 테슬라로 들어가든 포드로 들어가든 뭐 벤츠에 들어가든 BMW에 들어가든 테슬라에 들어간 CATL 경쟁자들한테 다 납품하니까 SK이노베이션은 자신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납품 못하죠. 왜 그러느냐? 약간의 기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SKIT는 이노베이션 이게 필요 없잖아요. 다른 회사들로부터. 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SKIT의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2021년도부터 나옵니다. 바로 폴란드 공장입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이게 이제 길입니다. 둘둘둘둘 여러분들 혹시 가정주부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랩 있잖아요. 그렇죠. 하얀 랩 비닐봉투. 음식물도 담고 집에 있는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깍 티슈처럼 뽑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둘둘둘둘 말리는 것도 있죠. 거기서 이렇게 뽑아 쓰잖아요. 아니면 시골에 우리 비닐하우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삽자루 딱 끼고 이렇게 딱 잡고 걸쳐놓고 쭉 지나가면 비닐하우스 쫙 지나가잖아요. 그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뭐 요즘 봄철에 모짜리 할 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아요. 분리막이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미터로 표시됩니다. 생산 능력 단위가 미터로 표시돼요. 억 미터 제곱. 자, 그런데 폴란드 공장이 2021년부터 만들어져요. 작년도까 2020년도까지는 한국 공장만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중국 공장이 가동됐죠. 중국 공장, 한국 공장인데 갈수록 중국 공장 빨간색이 커지죠. 한국 공장보다. 자,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폴란드 공장도 획기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2023년. 왜 그럽니까? 애플 자동차 이때 나오죠. 테슬라도 나오지만 폭스바겐도 배터리팩 나오죠. 전 세계가 2023년이 되면 5G가 전 세계 주요 도시 70% 다 깔립니다. 그러면 그때 전기 자동차가 플랫폼 커넥티드 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애플이든지 우버든지 2023년도까지 일단 100만 대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전기차가 판매가 점유율을 가져야 됩니다. 매년. 자, 그런데 공장이 폴란드 공장이 중국 공장과 한국 공장 합친 만큼 2023년도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SK이노베이션의 미래는 한국이나 중국에 있다? 아니면 유럽에 있다? 네, 유럽에 있는 거예요. 제품 경쟁력이 있다 없다? 네, 세계 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폴란드 공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 폴란드 공장에서 연계해서 같이 거기서 제품을 납품한다거나 시설을 투자한다거나 무슨 소재를 대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내 코스닥 업체 중에, 거래소 업체 중에 있죠.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엉뚱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경쟁력은, SKIT의 경쟁력은 바로 이 습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습식. 이건 건식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막이에요. 뭐 공정 과정이 이걸 이제 필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한유화라든가, 그리고 SK 루브리컨츠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필름 가공된 데다가 여기다 이제 화학물 형태가 솔벤트라든가 이런 것이 막 범벅된 것이 필름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발유 하는데 여전히 반건조 상태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습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양극재, 오른쪽에 음극재, 전부 다 화학물 덩어리들 아닙니까? 양극재 LNF, 그렇죠? 음극재 포스코 캠텍, 뭐 이런 것처럼 여기 화학물 덩어리들이 중간에 얘가 분리막이 이렇게 있어서 전기 전자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화합물끼리는 섞이지 않게 하는 거. 화학업체니까 중간에서 분리막이 녹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폭발하는 겁니다. LG화학 배터리 폭발. 현대자동차 책임이냐? LG화학 책임이냐? 분리막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습식입니다. 건식은 공정이 단순하죠. 폭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배터리 효율성이. 그래서 습식이 조금 더 까다롭다. 앞으로 그런데 어떤 시대가 오느냐. 장점이 있습니다. SK IT의 경쟁사, 세계 3위이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사들은 동시 연산 방식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쪽 만들고 이쪽 만들고. SK IT는 이렇게 제품이 지나가요. 득득득득득. 아까 롤러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제가 롤팩으로 만들어진 비닐 필름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잡는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이렇게 A 종이가 필름 형태 휴지마리 두루마리 휴지처럼 들들들들 따로 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서 SK 이노베이션 땡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 곱하기 이 폭이 1m짜리였잖아요. 1m 곱하기 100m면 1000m지 않습니까? 1000제곱미터. 근데 얘는 땡겨요, 양쪽에서. 2m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이걸 2번 돌려야 되잖아요. 얘는 한 번만 돌리면 됩니다. 양쪽에서 땡겨줘요. 길이도 땡겨주고. 작업 속도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똑같은 라인, 이거 반도체 라인처럼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사는 1만 1억 제곱미터를 만들어내면 SK이노베이션은 1억 2천에서 1억 1,500 제곱미터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한 라인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경쟁력이에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까 폴란드 공장 보면 갑자기 매출이 확 매출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 확 늘어나잖아요. 이 방식이에요. 다른 데가 흉내내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데는 그거 하려면 만약에 라인을 4개를 세웠다. 그럼 다른 데는 SK IT하고 경쟁하려면 분리막을 그만큼 생산하려면 5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저게 굉장히 신축적인 방식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패스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SK IET, iTechnology라고 불리는 SK IET의 경쟁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죠. 이 주식 올라갈 것 같죠. HTS 한번 잠깐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echnology인데 어제 상장했을 때 22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어제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 15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6%. 고점 대비 거의 30%죠. 자,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5%입니다. 어제 시가 딱 떴을 때 우리 회원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억 투자해서 한두 주 받으신 분들이에요. 5주 갖고 있다, 10주 갖고 있다, 떨어지니까 더 산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한두 분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타이밍 되면 얘기해 주겠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 댑니다. 왜? 떨어졌다 또 올라가니까. 종가는 이렇게 밀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식은 여기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만들어줘야 돼. 이런 종목. 스스로. 누구처럼? 네. 방탄소년단처럼.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이브. 그렇죠? 하이브 기회 오잖아요. 한두 달 기회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회 온단 말이에요. 얼마? 15만 원, 16만 원에. 25만 원까지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SK 이게 왔잖아요. IT가. 나중에 카뱅이나 이런 거죠. 오늘 하나 또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4년 전, 5년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왔어요. 또. 오늘 시장에서 한 종목 또 나왔어요. 봤을 때 SK 바이오팜
바닥에서 꿈틀거리죠.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실적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종목 연구하는데 뭐 갑자기 연구합니까? 어디 안 도망가요. 이제 이 종목도 보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3개월 뒤의 미래가 우리가 지금 보는 SKIT예요. 이런 데서 벌어서 SK바이오팜 같은 주식 사람들은 치를 떨죠. 이런 데서 벌어서 이제 그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6개월, 3개월 뒤에. 누구를? SKIT를. 1억 갖고 1억 3천 만들어서 벌은 돈 3천, 내 돈 2천 붙여서 5천만큼 SKIT 이제 또 보고 6개월 뒤에 카카오뱅크라든가 3개월 뒤에 그런 거 또 보고 계속 그렇게 릴레이가 되는 겁니다. 개별주가 아니에요. 1년에 대한민국 2,000개 종목에서 5개, 3개. 요즘은 많아서 5개죠. 평균 2개 정도 대여급 상장됩니다. 요거를 하나의 여러분만의 재테크 방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은 SKIT를 통해서 하나 샘플만 보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주식선생 박한샘 개인 유튜브 채널이에요. 와우넷이 아니라 유튜브에 치셔보시면 되는 주식선생 박한샘이라고 치시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서 밤 10시 늦으면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다양하게 그때 차트라든가 봐가면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샘플이기 때문에 SKIT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T의 장점만 봤어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의 가장 시장에서 지금 장기적인 리스크는 뭐냐?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그러죠. 분리막이 필요 없어요. 분리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배터리의 부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구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가벼워지고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10개 실어야 될 자리에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20개 실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그러면 완충 한번 하면 400km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습식 배터리는 480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니켈, 알루미늄, 망간 계열, 니켈, 알루미늄, M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SK 이노베이션은 망간 계열이고 포드에 납품했잖아요. 효율성 5% 좋아졌습니다. 대만족이에요. 480km, 420km 가죠. 다른 CAT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400km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완충으로.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 코발트가 문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런 문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완충하면 1000km 가요. 자,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기술력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빠르면 대량 생산 가능한데 여기 2024년을 했습니다만 대량 생산이 실제 2027년, 2028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투입이 되면 앞으로 2030년도까지 이 지금 형태의 배터리 2차 전지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SK 계열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가장 진보된 형태죠. LG화학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게 매출액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고체로 다 건너가니까. 물론 이런 회사들도 전고체로 갈 수 있겠지만 시설이 꽝 된단 말이에요. 투자한 게. 자, 전고체가 없다. 그러면 뭐 아주 수익성이라든가 팽창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ESS 시스템 이런 것들은 팽창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지금 본 겁니다. 중립적인 경우가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분리막이 그래서 장기 수요가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차 전고체 배터리가 없어야 분리막 수요가 폭발한다. 2030년까지 계속 그 뒤로도 계속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분리막 필요 없어요. 급감하는 거죠. 주가는 그러면 이때 빠질까요? 아닙니다. 2023년, 2024년 미리 빠져요. 시설 투자한 거 완전히 저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번 연도부터 빠져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속도에 따라 이게 유일한 리스크예요.
다른 거는 그 리스크는 이것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현황 속에서, 국제적인 시장 속에서 SKIT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쟁력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 살펴봤는데, 실적을 본다면 2020년도 10억 단위입니다. 4,690억, 즉 4,700억 매출액의 영업이익은 이 1,250억입니다. 2019년도 매출액 3,480억에 영업이익 1,110억, 끝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2021년도 예상은 매출액은 7,500억 가까이 됩니다. 7,480억에 영업이익은 1,998억, 2,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영업이익을 계산했어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저는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 보냐면 방금 똑같은 겁니다. 2020년 4,69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1,250억, 당기순이익은 882억 나왔습니다. 2021년 이거는 이제 확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expect, 기대하다. 갖고 이제 뭐 예상을 얘기할 때 끝자리에다가 이를 써줍니다. 자, 그런데 7,480억인데 1,998억, 2,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은 1,394억 정도 예상합니다. 예상이에요. 매출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겠죠. 환율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건 2020년도로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4,690억에 영업이익 1,250억, 당기순이익 882억.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차트 있습니까? 차트 없죠.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퍼가 있어요. PBR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트도 없지. 내재 가치도 없지.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어제 장중 최고가가 22만 2,500원인데 정확하게 그 지점이 어떤 자리냐? LG화학 퍼를 살짝 중간에 초과한 지점입니다. 즉 기관이나 외국인 큰 손들은 LG화학의 SKIT 주식을 중간을 맞췄습니다. LG화학의 기준을 잡고 그 퍼만큼 도달했을 때 그냥 다 때려버렸다고요. 그게 바로 시가, 어제 시가 형성 자리입니다. 그 주식을 한다는 거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상장이 예정돼 몇 개월 전부터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재 가치를 분석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거예요.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야, 나 저거 현재가에서 맨날 보는 건데. 네, 맨날 보죠. 현재가에 그런데 보면 15만 7,500원, 플러스 3,000원. 근데 여기 보면 PBR도 있고 퍼도 있고 맨날 호가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 발행 주식 수가 있고 액면가 1,000원짜리라는 게 있고 설립자본금이 712억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퍼와 PBR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왜? 작년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시가총액 11조 2,290억이라는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회사 퍼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왜? 우리 알잖아요. 4천억 매출액에 882억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퍼가 지금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 고퍼다 저퍼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알아야죠. 여기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주식 10년 하셨다며요. 매일같이 연구하시고 전재산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관이 주식을 사에 올라간다며요. 외국인이 사에 올라간다며요. 그들이 쏘는 기본적인 평균 가격, 적정 가격 계산이 전부 다 이 퍼로 합니다. 가장 기본의 기본이죠. 밥숟갈 뜨듯이. 구해야죠.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22만 원에 어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 다 25만 원 상한가 간다고 할 때 기관 외국인은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시가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시가에 형성되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상장 20조 원 한다고 그러죠. 카카오뱅크 상장되면 40조라고 그러죠.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습니까? 상장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이미 다 나왔던 거잖아요. 이번 연도 1월, 2월 달, 3월 달에 2, 3개월 전에 이미 다 뭐가 나왔느냐? SKIT의 당기순이익 882억.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어제 현재 시가총액 아침에 얼마였어요? 아까 우리가 그 캡처 떴을 때 11조 2294억 원. 얼마에? 아까 뭐 그 가격 15만 얼마 왔다 갔다 할 때.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현재 가격 시가총액 전체와 당기순이익입니다. 127배에서 거래되고 있었네요. 시가총액 전체가 당기순이익의 몇 배? 127배. 이게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책 주식 보고 나오고 하면 매일같이 나오는 거. 모든 교과서에 영이야, 철이야, 가자, 바둑아, 너도 가자. 이것처럼 옛날 국어책에 나왔던 것처럼. 가나다나 마바서죠. 네,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이게 퍼입니다. 야, 퍼는 현재 가격을 주당 순이익인 EPS로 나눈 거. 이게 퍼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가총액이라는 게 뭡니까? 발행 주식수를 다 나누면 발행 주식수 아까 현재가에 있잖아요. 몇 주인지. 시가총액은 그냥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결국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게 현재 가격이잖아요. 프라이스, 현재가.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발행 주식 알고 있죠. 당기 순이익이 몇 억입니까? 882억이죠. 이걸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아, 결국은 시가총액 전체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가격, 현재 가격이 나오고 회사 전체의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뭐가 나와요?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결국 EPS. 한 주당 시가총액, 한 주당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당 순이익을 현재 가격으로 나눈 거. 그게 결국 퍼죠. 그러니까 한 주당 몰라도 되죠. 왜? 전체 시가총액과 전체 당기 순이익을 하면 127배 퍼가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야? 오늘 아침에. 자, 그러면 경쟁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경쟁사라니까 좀 이상한데 경쟁사는 아니죠. 유사업종 포스코 케미칼 332배에 거래되고 있네요. 포스코 케미칼이 14만 7천 원인데 시가총액이 11조 3천억인데 332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 11조 3천억을 332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 한 300억 나오겠네요. 누가? 당기 순이익이 300억 나온다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거 대비 비한다면 3분의 1 가격에 거래된 거죠.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주가 충성도가 높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씁니까? 시가총액 아침에 딱 출발했을 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공모 받은 거 팔 건지 살 건지. 자, 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안 사요. LG화학이 어찌됐든 우리나라 2차 전지 대장이니까 LG화학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에 88만 3천 원에 거래됐네요. 2만 8천 원 빠져서 시가총액 62조 3천억. 퍼 몇 배입니까? 134배 거래됐네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면 한 뭐 150배 정도 거래됐겠네요. 그렇죠? 빠지기 전이니까. 자,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최고가 누구? SKIT의 최고가예요. 22만 2,500원. 21만 원, 20만 원 전후 출발해서 순간 치고 나갔죠. 올라가니까 상한가 같으니까 따라 사야 돼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가? 당기순이익 얼마인지, 발행주식수 몇 주인지, 시가총액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22만 2,500원에다가 발행주식수 계산해 보니까 16조 5,385억 원이 어제 장중 고점의 시가총액입니다. 그 전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한 주당 퍼가 나오죠. 187배. LG화학이 15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얘가 시가가 150배 정도예요. 어제 시가가. 187배까지 치고 갔어요. 기관 입장에서. 펄을 항상 온도계처럼 들고 다니는, 잣대처럼 들고 다니는 기관 입장에서 어디 보자. 누구한테 갖다 뒤밀어야 돼요? 해외 업체? 아니죠. 국내에 있는 아까 에코프로, LNF 쭉쭉쭉쭉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잖아요. LG화학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갔네? 시가는 비슷했는데 가차없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차트가 없죠. 개인 투자자든가 분봉 보고 매매해요. 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들은 때리는 거예요. LG화학보다 높으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한 번 배우면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려요. 절대 안 잃어버려요. 평생 가는 겁니다. 정말 쉬운 건데 주어진 화면에서 설명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에코프로 LNF 보면 80배, 70배예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낮지만.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이 주식이 포스코 케미칼을 따라갈까요?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 떨어질까요? 포스코 케미칼 떨어지는 게 방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너무 단순하죠.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게 퍼라는 거. 현재가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퍼를 스스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남들은 모르니까 두렵지. 차트도 없지. 내재 가치도 분석도 안 되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차트 없어도 돼.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죠.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분명하게 시가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알고 보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쉬워요.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모르면 주식을 10년에도 모르고 20년에도 모르는 거예요. 매번 헤매는 겁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SK바이오 상장할 때, SK케미칼 상장할 때, 크래프트 상장할 때, 현대엔지니어링 상장할 때, 티맵 상장할 때, SK텔레콤의 티맵 계속 똑같은 실수하실 겁니까? BTS 상장할 때처럼 또 아니죠.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 여러분 평생 유익하실 겁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슈 인사이트에서 예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그렇지. 3강 재무제표 7개 단어로 한 번에 끝나는 거. 5만 5천 명이나 보셨어요. 9만 명이나 보셨어요 이미. 매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 오로지 와우넷 유튜브에서만 여러분들이 주식 책 1000권 읽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일본 책 번역하고 미국 책 번역해서. 내재 가치는 미국 거, 기술적 분석은 일본 거. 다 짜집게 한 거예요. 목 잡으면 다 나오잖아요. 100권을 읽어도 그 자리입니다. 실력 안 납니다. 남들보다 비상해야 됩니다. 그 비상함이 누구는 타고난 촉이 있어서 단타매매를 잘한다든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진짜 평생 먹고 살아요. 공모주 안 따라다니셔도 됩니다. 이거 하세요.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여기 이거 하고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이슈 인사이트 여기에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HTS 같은 거 이제 봐가면서 왜냐면 이건 방송이잖아요. 1시간 내에서 2시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저도 하고 싶어요. HTS 봐가면서 그거는 박한샘의 주식선생 박한샘 개인 유튜브 채널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 그 시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0시 이번 주에는 10시 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요거 저희 와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그 여러분들 다운 받으시면 돼요. 여기라든가 국고추에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원리를 저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구나. 원리를 잘 여러분 걸로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뭐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다면 SKIT는 지금이다 아니다? 포에서 6개월 묶여 있잖아요. 앞으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사이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얼마 돼?
지금 보면 시가 지금 14만 원이죠. 10만 원 아래 저는 기어온다고 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벌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이슈 인사이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